네, 안녕하십니까. 8년간 메가스터디 수업을 하다가요. 올해 이제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어머니들하고 수능 끝나고 첫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생명과학 원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를 뭐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생명과학 원이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시겠지만 암기한다고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고요. 개념 정리한다고 성적 나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오픈북을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생명과학에서 결과가 좋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는 금요일 날 6시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 수능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아직 뭐 추정이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상 문제를 보고 나서 애들하고 결과를 좀 분석한 결과 1등급은 뭐 42, 4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2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2가 나올 것 같고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차예요. 3점짜리 하나 차이로 1등급, 2등급이 나뉠 것 같은데 애들의 분포를 봤을 때 40에서 42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139명이 만점자였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가스터 있었을 때 거기서 10명 정도가 만점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아직 연락을 받아본 결과 만점자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가채점한 결과도 만점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그래서 올해는 만점자가 아마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등급 차이가 하여튼 3점밖에 차이 3점 하나 차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45점만 나와도 백분율이 99.5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네 문제라고 적어놨지만 제가 이제 설명회를 쭉 하면서 항상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작년보다 고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올해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애들아 우리 킬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비유점 파트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울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시간 안에 풀어야지 킬러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거는 꼭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고난도라고 하냐? 다른 거 풀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애들이 풀기에는 시간 내내 못 풀었다. 그래서 네 문제가 좀 유전 문제 나왔고요. 전도하고 근육 문제가 두 문제가 항상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올해 여기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육에서. 근데 근육 문제는 좀 이따가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이 8년 전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8년 전에 방영구 문제가 오답률 1위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방영구 문제가 나오면서 오답률 1위까지 아니지만 오답률 아마 5위 안에 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졌다. 근데 좀 재미있는 현상은 머리 좋다고 문제 푸는 그러니까 머리로 문제 푸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머리로 문제 풀면은 솔직히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알고리즘 체계화해서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면 문제를 보고 나서 머리로 풀면 안 돼요, 절대. 그냥 기계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6평, 9평 수능. 그러니까 세움학원하고 제가 대체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올해 수업을 했었는데 아직 얘네들은 이제 수능 결과를 솔직히 고3들한테 물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물어보지는 못했고 몇 명 애들 전화 온 거 빼놓고는 모르겠지만 6평, 9평 수능에 대해서 성적이 메가서드에서 지금 수업을 한 결과
45.5, 46.5. 수능에서는 지금 현재 가채점 결과 43.5가 나오고 있어요, 평균이. 근데 이제 아직 고3 아이들은 수능 결과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쭉 전화 돌려서 분석해가지고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이제 팀플반 하면 되게 성적이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입학 성적이 과탐의 평균이 3등급이에요. 3등급, 4등급 과탐이 되게 낮아요, 애들이.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1등급은 찍거든요. 그리고 뭐 세움학원 여기 애들 이제 고3 아이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6월, 9월의 성적을 보면 성적이 조금씩 떨어져요, 항상.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한 애들 중간에 들어온 애들 때문에 9월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근데 이제 인원이 뭐 제가 뭐 아주 뭐 1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한 40명, 여기 30 몇 명, 여기가 좀 많은데 여기가 한 60 몇 명이 되는데 그래도 평균은 부끄럽지 않게 아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 결과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 1년 동안 성과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이제 프린트 보시면 문제를 제가 좀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놨는데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왜 아이들이 문제를 접근을 못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들. 오답률 현재 1위예요. 핵형 분석.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어머니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저는 왜 16번이 제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이들이 뭘 못 봤으면 이 디귿에서 요거 하나 못 본 거예요. 상. 염색체의 염색 분체수.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냐? 아니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급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에서 하나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2점짜리 문제지만 아이들한테 이 문제 하나가 조금 애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실수하는 경향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들이 킬러 물론 킬러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 킬러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아마도 수능 끝나고 집에서 풀어봤으면 잘 풀었을 거예요. 근데 수능장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다른 거 풀다 보니까 가계도는 어차피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머리 써서 푼다? 전혀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가계도가 나왔을 때요. 실제로 접근하는 게 이 조건을 보고 대입을 해서 접근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과연 그거를 수능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와 나에서 상인지 성인지 모른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성으로 먼저 성염색체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강사 중에서 모든 모의고사에 참여하는 강사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만들 때요. 이거를 만약에 상염색체로 만들어 버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못 만들어요.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성염색체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알고 풀어야지 그냥 이거를 킬러라고 해서 야, 너 머리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고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돼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답률 3위. 전도 속도가 오답률 3위까지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했으면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에서 2V, 3V, 6V가 나왔을 때 원래 정수값으로 나오는데 막상 풀으면 정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어놓고선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잘못 풀었나? 그리고 다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문제. 하지만 이 문제는 수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5단원 3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9번 문제인데요. 솔직한 말씀으로 쉬운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3개가 연관인 문제를 안 풀어본 애들이 많았을 거고 확률 계산을 안 해본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은 솔직히 암기예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머니들. 풍경화 그려봐. 그러면 풍경화에는 어차피 나무 그려야 되고 아니면 뭐 태양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풍경화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무를 안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다람쥐, 뭐 비둘기 이런 걸 왜 그리라고 하냐?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것은 나무고 태양인데 아이들은 그걸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써가면서 시험장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고 17번 이게 좀 재미있는 거 마지막으로 하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끝낼게요. 여기는 다인자의 유전의 돌연변인데요. 이거는요 실제로 이분열의 비분리밖에 못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너무 다른 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 다인자 유전의 비분리는 1분열은 절대로 시험에 못 나와요. 왜냐면 1분열이 나왔을 때는 결과치가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게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다인자의 비분리가 나오면 무조건 2분열부터 생각하라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기 디귿은 답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뭐 아버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이제 방학이고 시작을 하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실 때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정석으로 풀이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요. 머리 써가면서 문제 푼다?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추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추론한 결과를 미리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면 아이들이 가장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공부할 때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경우의 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솔직히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학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이고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적을 결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할 때 추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추론한 결과를 미리 학습하고 시험장에서는 답만 체크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머니들. 기출문제 풀이의 포인트를 모른다. 자, 제가 한번 저저번 주인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방학 동안 야, 너 친구들 마더통 푼대, 자기소리 푼대, 너 풀어야지. 누구 옆에는 그거를 뭐 2바퀴를 돌렸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기출문제 풀리지 마세요. 절대 먼저 푸는 거 정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발휘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면 문제 포인트도 모르고 그냥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푸는 것뿐이 안 돼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지 공부가 되는 건데 무작정 야, 너 그래도 2학년 때 공부했으니까 마라톤 뭐한 바퀴는 방학 동안 돌려야 돼.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절대 급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재수생들이 그래도 고3보다 성적이 좋은 이유는 저는 한 바퀴를 더 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 3월 달에 성적이 나와야지 수능에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야, 너 3월 학평 잘 봐야 돼. 이런 부담감을 줘요. 공부도 덜 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재수생들이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항상. 절대 신경 안 써요. 배운 것만 다 맞으려고 하지 전체 단원을 다 맞으려고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고3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첫 시험을 6월 평가원으로 생각해야 되지 3월 교육청이 첫 번째로 모의고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마시고 3월 달에도 야, 너 배운 것만 다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수능 보려고 하는 거지. 사실 교육청에서 아니면 평가원에서 잘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어떻게 배우든 간에 포인트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메가스터디에 제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성적 향상률을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에 항상 1등을 했었는데 그거는 결과로서 증명이 되니까 절대 기출문제 먼저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 같아요?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의 뒷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얘가 코예요. 그리고 여기가 입, 눈. 그래서 어떤 노파의 그림이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문제풀이에도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림을 하나 봤을 때 한 여인의 뒷모습도 가능하지만 노파의 그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야, 뭐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 곰 아니에요? 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두 가지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를 가지고 저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렵다고 개념만 정리하려고 한다. 성적 안 나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완자 봐요. 왜? 개념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아니면 갑자기 하이탑을 봐요. 뭔가 공부가 된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명과학은 개념 정리가 한정돼 있어요. 어머니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 비유전. 야, 너 비유전 14문제는 미리 다 해놔야 돼.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먼저 킬러 부분을 어렵다고 해도 그걸 먼저 하셔야지만 나중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유전은 실제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솔직한 얘기로 10월 달에 한 달 바싹해도 성적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정말 나와요. 근데 킬러가 안 된 이상 비유전 부분을 많이 개념을 정리한다 그래도 성적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똑같은 얘기지만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알고리즘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를 풀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반드시 알고리즘을 체계화시켜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계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 안 쓰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 1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등급은 유전, 전도서 어차피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강사 생활하면서 항상 주장한 바고요. 그래야지만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이 나오든 솔직히 20이 나오든 원하는 대학은 못 가는 것 같아요. 학원 다니는 이상 솔직히 아무리 못해도 1등급은 나와야 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지. 나의 목표는 3등급이야. 그러려면 학원은 다닐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어차피 유전과 전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 반드시 개념, 알고리즘 체화시켜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출제 포인트 숙제하는 거. 부탁드리고 싶은 거. 기출문제 먼저 풀지 마시고요. 포인트 숙제에서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절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가 이제 딸이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제가 이제 첫째 딸이 이제 벌써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 놀랬죠. 많이 동안입니다. 동안이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저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딸들도 고등학교 때 이제 알려주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가 아빠가 뭘 알아. 그래서 애들은 저한테 수업 안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오늘도 이제 부모님들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 아마 집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은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빅킬러의 단순화. 빅킬러가 아무리 어렵다 하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필요 없는 모의고사는 근무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도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시대인재를 들어가게 됐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성에서도 컨택이 오고 시대에서도 왔을 때 솔직히 둘 다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갈 생각 없었고 메가스터디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냥 이렇게 고3 아이들하고 수업만 하자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그래도 시대인재 가야지, 시대인재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써야지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평가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치동의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서바이벌이 최고야. 나 그거 풀어야 돼. 아니면 강대 K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올해 수능하고 그 문제하고의 거리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풀어요. 왜? 옆집 친구도 푸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 단가를 하면서 그걸 안 할 거냐? 해야죠. 서바이벌 자료 다 줘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들 때 문제를 다 변형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알려주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접근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문제를 변형을 해서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절대 필요 없는 모의고사는 근무를 하라.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들. 뭐 서바이벌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풀지 말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아이들은 어떤 학원을 가시는 간에 제발 그 강사를 믿으시고요. 그 강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학 동안 부탁을 하고 싶은 점은 뭐 다들 말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1월, 2월 달 동안에는 유전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유전하고 신경 전도만 공부해 놓고 돼요. 그럼 비유전은 언제 하냐? 나중에 해도 돼요. 3월 달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방학 동안 유전 부분 그거를 조금만 마무리를 시키시는 게 좋고요. 지금 11월 이제 벌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는 뭐 하냐?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작년 EBS 그냥 뭐 수특 그 강의 한번 그냥 훑어보면 돼요. 그렇게만 보시는 게 좋지. 지금부터 야 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봤자 실제로 좋은 결과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급하지 마시고요. 방학 동안에는 하여튼 유전하고 저는 신경 전도만 좀 아이들이 마스터를 하고 3월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도 성적은 나오고 있지만 물론 안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으로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단계는 1월부터 2월 달까지는 다른 거 절대 안 나가고요. 유전하고 전도만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휘들한테 설득을 싶은 거는 항상 걱정을 하세요. 그럼 다른 부분은요? 언제 해요? 3월 때부터 하고요. 1년 동안 유전 부분은 최소 4바퀴에서 5바퀴를 돌려요. 제가 계속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비유전 파트 들어가지만 급하지 마시고 나중에 6월 달에 결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처음에 하세요. 근데 나중에 6월 달 성적 나오고 9월 달 성적 나오면 이제 그게 좀 걱정이 좀 사그라드시는데 어머님들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학 동안에는 유전하고 전도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향이 조금 완전히 좀 달라요.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좀 많이 다른 편인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2단계 이때부터 이제 비유전 파트 들어가면서 유전 파트를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지금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관리 같아요. 관리 같은데 요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2 때랑 고3 때는 아이들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고2 때보다 너무 너 왜 공부 안 해? 고3 때요? 공부 안 해. 그 말보다는 아이들도 긴장하게 되고요. 이 주변의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데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카톡 질의응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는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수업 전이나 후에 아니면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은 따로 질문은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들이 있는데 후기는 솔직히 뭐 문자 보낸 거 그대로 한번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방금 수능 끝나고 이제 후기들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그냥 수능 끝나고 아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라는 거 좀 하는 건데 좀 이 문자들이 좀 아직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저 만점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받도록 더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